오늘 KBC 교육 콘텐츠는 영재교육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영재하면 좀 모호하기도 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광주 창의융합교육원의 영재교육원 원장님이신 김등용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보시고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장 김등용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광주광역시 산하 영재교육원을 총괄 관리하고 관장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광주 창의융합교육원도 좀 생소하게 느껴져서 이 안에 있는 영재교육원이 어떤 기관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창의융합교육원의 영재교육원은 2003년에 과학, 수학, 영재교육을 위해서 개원하였습니다. 2년 전에 창의융합교육원으로 개명하면서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정보원의 정보영재, 그다음에 예술 중고등학교의 예술영재, 그다음에 광주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 카이스트 사이버영재까지 총괄 관여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재교육하면 일부 좀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일반 학생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영재교육원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시나요? 영재교육은 실제적으로 선발은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선발하는 것보다는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 관찰을 통해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천하게 되면 그 아이들 중에 영재성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추천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원을 추천을 한 학교에서 하나요? 학교에서는 현재 3배수, 선발 지원은 3배수 정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당 그럼 몇 명일까요? 학교당 인원수는 지금 몇 명 안 되죠. 3명? 4명? 3-4명 정도? 아마 그 정도. 3-4명 정도. 네. 영재교육원에 이렇게 추천을 통해서 입학해서 배우게 되는 커리큘럼도 좀 궁금한데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경우에 커리큘럼은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약 100시간 정도? 네, 100시간 정도를 수업을 이수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80% 출석을 하면 이수 가능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거점 학교라 그래가지고 8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지금 수업을 받고요. 네. 중학교 경우는 저희 원에서 와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 커리큘럼 100시간 이수라고 하셨는데 조금 저는 궁금한 게 저도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영재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과학 실습, 과학 실험, 뭐 수학, 뭐 도형 가지고 뭐 만들어 보기 이런 게 있었는데 좀 그런 커리큘럼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조금 세부적으로 어떤 걸 배우게 되는 걸까요? 영재교육 방법은 국내에서 저희들 자체적이라기보다는 세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아이들 관찰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의 강의라든가 아니면 현장 방문, 답사, 그다음에 또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중등 영재교육원에서 아까 또 궁금한 게 이공계 맞춤형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학과학 분야는 주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공계에서 그 분야에 이제 종사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 특강도 아까 말씀드린 것도 하지만 그쪽에 관련해서 이제 멘토링이라든가 현장 답사하고 캠프 이런 것들이 좀 특화돼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도 영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아이의 영재성은 좀 언제부터 판단하는 게 맞고 또 어떤 점에서 이 아이가 영재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실은 빠를수록 좋죠.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그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키워주고 육성해줘야 되는 또는 자기가 개발해서 성장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활용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빨리 발견한 게 중요하다. 그 시기는 이제 좀 알았거든요. 빨리 하면 좋다. 근데 어떻게 파악하는 게 좋을까요? 예, 국가는 세계적으로 판별 도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판별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일반 가정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고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본다라면 네. 그게 그 아이가 가지는 영재적인 잠재성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아이가 한 가지 이상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그 아이의 영재성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과학에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낫다라는 거를 어떻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걸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세부적으로 다른 요인들이 발생하긴 하지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성적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일상생활에서 관심이죠. 관심. 그 아이가 일반적으로 과학 관련 쪽에 서적을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또 놀이를 좀 많이 한다든지 즉 집착을 어느 쪽에 많이 하나. 영재 아이로 모든 부모들은 키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럼 영재 아이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아이는 잘해. 그런다라면 그 분야를 조기에 발견해서 네. 발견해갖고 안 되잖아요.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네. 왜냐하면 그게 사회에 발현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분야의 최고 장인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좀 궁금해지는 건 그러면 최고의 장인을 못 만나면 그 영재성은 발현되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갭이 달라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스승의 역량만큼을 오버할 수도 있지만 그 갭을 정말 크게 오버하기가 어렵죠. 네. 영재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에 통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사회에 통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너무나 잘 알고 그 쓰임새를 잘 알고 그 사회의 언어, 사회, 문화, 소통 방식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 역량이 부족하면 표현이 잘 못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최고의 스승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관심이 있어야 어느 정도 영재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게 이제 요즘에 딜레마가 되어 있는 명문대학교 아이들의 부모의 능력에 영향이 많이 있다, 디펜던스가 많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질문이랑도 좀 이어져요. 영재 아이와 부모님의 공통점,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겠죠. 잠재 능력을 발견해내고 그게 키워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다고 보는 게 이제 영재가 가는 트랙이라고 본다라면, 길이라고 본다고 한다라면, 일단 그 분야의, 특정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인프라가 돼 있다고 봐야죠. 네. 부모님이든 본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과제 집착 능력이 강해요, 아이들은. 네네네. 특별히. 그래서 그 해결 능력이 강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부모나 아이 똑같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다음으로는 영재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일반 교육 외에 왜 영재 교육이 필요할까 이게 좀 궁금해요. 지금 영재 교육을 하시려는 분은 세상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고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어떤 제목으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것이냐가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는 더 중요하죠. 네.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으니 기본교육만큼 평균만 가도 되는 사실일 거거든요. 거기서 우수 학생이 된다고 해서 물론 입시는 그걸로 따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회에 나가보면 그 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문제는 사회에서 큰 제목으로서 정말 잘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자기가 가진 재능이거든요. 네. 그 분야에 종사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발견해서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학교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저도
수학이랑 과학 영재 교육을 받았는데 저는 외고에 진학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아예 달라질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많나요? 영재 교육이 뭐냐라면 내용 교육이 아니에요. 지식을 위한 교육이 아니에요. 이게 예전 속담에 보면은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하는 모든 학문은 사실 한 곳에서 다 만나거든요. 네. 수학과학 교육 받아서 외국어 간 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다. 왜냐하면 수학과학 교육, 영재 교육 받았기 때문에 외국어로 간 것이다. 라고도 볼 수도 있고, 예,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네, 영재 교육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부모님들에게 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노하우나 꿀팁 등을 담아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어떤 것에 재능을 가지고 있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분야별 영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부분이 보이면 그 아이는 그것으로 나중에 살아갈 겁니다. 자연적으로 또 그렇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를 빨리 발견해서 아이가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에 교육을 받아서 그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성장해서 아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교육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